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방학개론 모의고사 2회차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꼭 외우라 그랬죠. 4개 그죠?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상황, 가능 자원, 시설물, 지리 그죠? 4개 딱 들어가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우리나라는 한론 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 및 브라이성기체 소화약제로 대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할론이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할론을 대체한 이유는 얘가 크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 역사예요, 역사. 우리 소방에서 할론을 사용했던 역사인데 1번에 가보면 1997년, 자, 요거를 암기를 하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걸 보시라는 겁니다. 약제 생산이 동결되고 2005년 50% 감축, 2010년부터는 할론 소화 약제 생산 및 수입이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는 금지됐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부터는 아예 안 됐고, 그죠? 할론이 생산 및 수입이 제한되면서 1994년 천정 소화 약제라는 게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04년에 들어왔습니다. 할론 대신에 이걸 쓰자. 근데 청정이라는 이름이 약간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다. 이 청정이니까 약간 깨끗하다? 약간 퓨어하다라는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현재 할로겐화합물과 브라이성기체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4번 할론 소화약제가 할로겐화합물 및 브라이성기체로 대체가 가능한 이유는 ODP, GWP, ALT가 기존 할론보다 값이 작아서다. 하지만 소화 성능은 기존 할론 소화약제가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로겐에 가보면 얘가 있습니다. 소독, 환, 물, 안, 경. 그죠? 그래서 소화 성능은 할론보다 어때야 된다?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조건이 없다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화 성능은 기존 할론 소화약제가 더 뛰어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할로겐화합물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없다고. 아셨죠? 기존 할론이 할로겐보다 좋다 이런 얘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옳지 않은 걸 고르려면 4번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자, 3번 화재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플럼에 의해 연소된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위로 상승하고 천장에 부딪히게 된다. 천장에 부딪히고 화재 열기는 천장에서 굴절되어 타고 퍼지는데 이 흐름을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올라가요. 그죠? 여기 연기 흘러간다 그랬죠? 흘러간다 그랬죠? 이게 천장 제트 흐름이죠. 근데 2번 가보세요. 2번.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재가 벽이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화재가 벽에 딱 붙어서 발생한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연기가 나오면 이거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연기가 막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일로 흐르는 건 상관없어. 이건 천장 제트 흐름이야. 근데 여기 벽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겠죠. 연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벽을 타고. 이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월제트라고 얘기한대요. 월제트. 요거 그냥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반대편은 마찰 저항이 적은 천장을 따라 그냥 이쪽으로 쭉쭉쭉쭉 흘러나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20m 이상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며가 아니고 20m 이상에 설치 잘 못하죠. 대신에 한정적으로 불꽃 감지기, 또 광전식, 아날로그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맞아요. 20m인 장소에 한정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4번 거실 제연 설비에서 열과 연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장에다가 제연경계라는 걸 설치한다 그랬죠. 제연경계. 그리고 얘와 얘 사이를 우리가 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0.6m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불이 나고 여기 연기가 났을 때 이 연기가 위쪽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거라 그랬죠. 길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 위쪽에다가 얘를 0.6m 이상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천장 제트 흐름은 기본적으로 천장 높이에 여기 땡땡땡땡 했을 때 5에서 몇 프로? 12% 범위 내에서 그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천장에서 위쪽으로부터 5에서 12% 두께로 형성이 되니까 천장 쪽에서 우리는 이 재현경계라는 걸 위에서 내리는 게 위에서 0.6m 이상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게 좋다라는 거지 제 말은. 맞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3번이죠. 설치 안 한다가 아니라는 거지. 4번 연력학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거.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죠. 1번 주위 온도가 변할 때 건물 표면 구조가 본래 열적 상태를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열 관성의 정의죠. 그래서 열 관성이 크면 그죠? 불이 잘 붙지 않는 거죠.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열의 저항성 정도를 얘기하며 낮은 물질은 온도가 빨리 상승하는 거죠. 그죠? 요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2번 고체 열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이면, 다른 면까지 온도가 전달되는 비율을 열 확산율. 열 확산율이 높고 고체면 열 전도가 잘 되죠. 3번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가열에도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뜻으로 열 용량이 큰 물질일수록 잘 전달된다 아니라 그랬죠. 열 용량은 어떤 애들? 작은 애들. 그죠? 그래서 작은 애들일수록 열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즉 연소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열 용량이란 어떤 물질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비열이 어떤 물질 1g 1도씨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이라면 열 용량은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물질 질량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이건 정의죠. 열 용량과 비열에 대한 정의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다음 위험물 대표 품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죠? 1번 인류 위험물 환원. 네, 끝났네요. 나머지는 다 맞죠. 삼류에 대한 설명 읽어보세요. 6번 전기실에 CO2를 액화하여 저장했대요. 440kg를 27도의 온도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가스 부피는 얼마냐? 그죠? 그럼 440kg는 W, 온도 27도 들어가 있고요. 부피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는데 계산 편의상 이상기체 상수라는 걸 몇으로 하래요? 0.1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다? PV는 N분의 WRT. 그죠? 그럼 부피 V는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기 W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W 넣어주시면 되겠죠. 440, 0.1, 273, 27. 그리고 CO2니까 분자량이 44.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라고 했으니까 1.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1, 10. 그죠? 그럼 하면은 1. 10 곱하기 0.1이니까 1, 1. 결국 이거 나오네, 답이. 300. 쉽게 구할 수 있게 제가 일부러 숫자를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PV는 N분의 WRT라는 건 꼭 정리를 해가셔야 된다라는 거. 7번. 내화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오버는 불완전 연소로 가연성 가스 등 에너지가 축적되어 폭발 하한계 값에 도달했을 때 폭발적으로 착화하지만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서 최성기후 산소 공급원이 부족하여 소멸되기 전에 높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창문을 깨뜨리거나 방화문을 개방 시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점화원으로 작용해 폭발할 수 있다. 2번 플래시오버는 화재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천장 근처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 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연소 범위 내의 농도에 달하면 천장이 화염에 쌓이게 되고 천장면으로부터 복사열에 의해 바닥면 위에 가연물이 급속히 가열 착화하여 바닥면 전체가 화염에 덮이게 된다. 롤오버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직전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고열의 연기가 충만한 방에 천장 부근 또는 계구부의 상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섞여 나타난다. 4번 플래시오버에서 일반적으로 계구율이 8분의 1일 때
발생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러니까 이게 작을 때 개구율이 없을 때, 거의 개구부가 없을 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느리게 오겠죠.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일 때 내가 빠르게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개구율이 점점 늘어나면, 즉 개구부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개구부가 면적이 늘어나면 오히려 얘가 잘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래시 오버가 점점 더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커도 느리게 발생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방금 문제는. 다음 8번. 면적이 나와 있고요.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온도 T1과 T2. 자, 이랬을 때 열 전달량은 그랬어요. 내열판의 열 전도도 K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Q는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도열에 대한 거네. KTX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T가 온도차니까 450. 그치? 그리고 X가 0.3, 면적이 1.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150W. 그죠? 정답 2번. 너무 쉽다. 9번. 내화 건물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그래프이다. 다음 그래프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고르래요. 자, 우리가 이 기억, 이거를 모르겠으면 요거부터 보시면 되죠. 니은이 뭐냐? 온도가 최고 온도네. 그럼 얘 뭐라 그랬어요? 화재 강도죠. 그죠? 디귿은 뭐예요? 시간이네. 화재 하중이죠. 그죠? 얘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가옥도. 그죠?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기억번 가보면 기억은 화재 가옥도를 얘기하며, 화재 가옥도는 건물이나 내부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도를 얘기한다. 자, 니은 곱하기 디귿. 니은 곱하기 디귿. 그죠? 기억으로 표현하며 니은은 최고 온도, 화재 강도가 결국 최고 온도죠. 그죠? 그리고 디귿은 화재 하중의 지속 시간이죠. 니은은 주수율과 내화 구조의 두께를 결정하며, 그죠? 그리고 디귿, 하중은 시간을 결정한다 그랬죠? 리을, 니은은 질적 개념이죠. 얘가. 디귿이 양적 개념이죠. 서로 반대로 돼 있는 거네요. 정답 몇 번? 2번. 10번. 불꽃의 색상과, 그죠? 온도에서 육안으로 시험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휘백색 이런 게 이제 1500도짜리. 그죠? 백적색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300도짜리죠. 황적색이 우리가 1100도. 요게 한 900도, 9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잘 나열한 거죠. 그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예전에 문제 많이 풀어봤죠, 우리. 그래서 해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11번. 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1번. 용해열은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이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용해열이라고 하나 모든 물질의 용해열이 화재를, 이거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2번. 요거는 절연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이, 절연 물질이 좀 상실이 돼서 아크가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아크가열이 아닙니다. 뭐예요? 얘가 이제 이름이 유전가열에 대한 거죠. 그럼 아크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전기 스위치 같은 게 우발적인 접촉, 그죠? 또는 이제 느슨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이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전기적 점원에 대한 거. 유도가열. 자, 요거 압축열은 단열 압축,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계적 점원이죠. 얘 혼자 기계적 점원이고 나머지는 다 전기적 점원이네. 전기적, 잠시만요. 요거 두 개가 전기, 얘가 뭐예요? 화학적 점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틀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2번. 자연발화 영향 요인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거기 갔을 때 열 발생량이 클수록 축적되는 열이 많아진다. 자연발화가 쉽다. 공기 유동이 크면
열 축적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 축적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자연 발화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적당한 수분은 촉매 역할을 하고 물건을 여러 개 쌓게 되면 열 축적이 용이하여 자연 발화가 쉽다. 이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다 맞는 거예요. 영양 요인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죠. 13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평면적 연소보다 천장 계단을 통한 수직 방향의 연소 확대가 더 빠르며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창출입구 및 계고부가 많고 넓을수록 연소율이 높고 화재 성장이 빠르다. 화재 성장이 빠르다. 2번 수분이 적은 상태일수록 연소가 더 잘 되고 수분 함량이 15% 이상이면 고온을 장시간 접촉해도 착화하기 어렵죠. 그죠? 화재 후 약 30분 내외로 최성기에 도달하는데 이게 훨씬 빠르죠. 우리가 30분 안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분 안쪽, 한 7에서 한 8분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화 건축물 화재 온도보다 화재가 강하죠. 그죠? 최성기 이후 비화에 의해 화재 확대 위험이 크며 일반적으로 화염의 분출이나 복사열이 커서 그죠? 최성기 바로 뒤에 이런 것들이 커지죠. 그리고 결국 이게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는 거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14번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이 좀 특이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이게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둬야 되는 거죠. 중앙은. 근데 여기 3번에 가보면 지역 차원에 두는 거 있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에 시도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둘 수 있다. 여긴 둘 수 있다가 맞아요. 여기는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은 둘 수 있다. 특이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문제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맞아요. 아셨죠? 중앙은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 가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앙재난은. 근데 시도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협의회,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는 행안부령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정하냐면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요게 25명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15번. 맥동현상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문제를 낸 거니까 책에는 다 있어요. 책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맥동현상을 우리가 서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서징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성능시험 곡선이라고 했을 때 펌프 성능시험 곡선은 우하향 방향이거든요. 무슨 방향이라고요? 우하향. 근데 이 서징이라는 게 발생하면요. 서징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하향도 있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방향이 있죠. 우상향. 자, 이게 생겼을 때 서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인이에요.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발생 원인이 얘죠. 우하향. 그죠? 잠시만요. 발생 원인이 아니고 방지 대책이죠. 방지 대책. 우하향이. 그래서 1번에 가보면 펌프 양정곡선이 우상향인 특성의 부분만 상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상향이 아니고 우상향이 생기면 이건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방지책은 무조건 얘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우하향. 아셨습니까? 두 번째. 요거는 알고 가십시오. 방지책으로. 공기 탱크를 제거하는데 불필요한 걸. 그리고 면적이나 유속 저항을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를 발생하지 않게 바꿔본대요. 그죠? 그리고 펌프의 유량 제어를, 즉 밸브, 유량 제어하는 게 보통 우리가 밸브거든요. 밸브를
펌프에 근접해서 달아서 펌프 근접해서 밸브 조작을 좀 하래요. 네 번째,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상향 구배를 하래요. 상향 구배. 약간 위쪽으로 상향 구배를 하래요. 이런 거 그냥 공동현상과 수격작용만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16번.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자, 위기관리 매뉴얼 종류에는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작성, 운용하고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종류만 보고 가니까 이게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기관에 장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와 연계가 돼야 되냐면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이 하셨죠. 이거 두 가지 알고 가십시오. 매뉴얼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게 어떤 문서인지도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17번.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비교했다. 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분진 폭발의 초기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작으나 시간이 길고 최종 발생 에너지는 크다. 2번. 가스 폭발에 비해 분진 폭발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일산화탄소는 가연물. 3번. 분진 폭발은 1차 분진 폭발의 영향으로 2차, 3차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연쇄 폭발로 인해 피해 범위 넓죠. 4번. 분진 폭발은 일반적으로 응상 폭발이자 물리적 폭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폭발은 일반적으로 기상 폭발이자 화학적. 벌써 이상한 게 딱 보이죠. 누가 봐도 잘못됐네. 그치? 18번.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31조 2항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 지역을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예를 한다. 그죠? 맞습니까? 관리까지. 안전점검 실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 B, C 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 대상 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이거 제가 알고 계시라 그랬죠? 반기별이죠. 반기별. D등급 월 1회, 2등급 월 2회. 수시안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잘못된 거고. 1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대는 자 이거 어디죠? 국가 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금화제도. 맞습니까? 여기 갔을 때 읽어보세요. 이런 운여창화제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금화관리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다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 20번. 블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블레비의 발생 순서 알고 계셔야죠. 탱크 가열, 에곤 상승, 압력 증가, 연성 파괴 및 액격 현상, 취성 파괴. 화구 또는 증기용 폭발로 이어진다. 2번. 인하점이나 비점이 낮은 액화가스가 자 여기가 보면 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탱크가 있으면 항상 얘가 존재해야 돼요. 블레비는 기상부가 꼭 있어야 돼. 아셨죠? 기체 부분이 액화가스 부분 위에 공기층이 좀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장력이 감소되고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저장탱크 벽면이 파열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뒤엔 다 맞아요. 균열이 생기기 전에는 얘가 평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균열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번 블레비 발생 조건에는 밀폐,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 온도 상승과 압력 상승, 그죠? 그리고 탱크 파열, 가열물의 비점 이상의 가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더라? 2번이더라. 가득 차 있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21번. 화재 발생 시 대표적인 피난 공간 중 하나인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피난 계단이라는 건 지상으로 직접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직통 계단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피난 계단이에요. 이거 예전에 제가 건축 쪽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직통 계단은 이런 거 없어요. 방화구획이나 내화 성능 없습니다. 그냥 직접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죠? 직통 계단도 나쁜 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능을 넣게 되면 피난 계단이 되는 거죠. 그럼 피난 계단보다 한 단계 더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특피. 여기는 재현까지 들어가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 4번. 건물의 복도 및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 계단은 3차죠. 제가 그림 그려놨죠, 해설에? 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직통 계단이 뭐고 피난 계단이 뭐고 요거 다 넣어놨어요. 해설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포수와 약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포의 직경이 커지는 관계로 포층의 막이 얇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환원 시간이 길어져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 이 진한 농축에 또는 얘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불릴 수 있다 그랬죠? 옆으로 퍼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포층막이 얇아진다.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길어진다. 근데 환원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이게 잘못됐네. 그치?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환원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그만큼 뭘로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수용액 상태로 빨리 변한다라는 거죠. 빨리 깨진다라는 거죠. 그죠? 2번 내유성에 대한 설명. 표면화 주입식은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표면화 주입식 같은 경우는 내유성이 떨어지는 애들 사용할 수 없죠. 맞죠? 그리고 3번 단침매성을 가진 애들에는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그죠? 물하고만 친한 애들. 불화단백포, 수성막포. 그래서 유동성도 좋고 내유성도 좋고. 4번 내열성은 화열 및 화열에 견디는 성질을 얘기하며 B급 화재의 경우에는 포의 내열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내열 성능이 높은 포가 유면 봉쇄성도 높다. 오케이. 23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구성요소에는 저장용기, 감지장치, 분사 헤드, 수동기동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자동폐쇄장치, 방출. 야, 다 넣어놨네. 그죠? 제가 한 번 더 정리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니은번 타이머를 순간 정지를 시키는 자동 복구형 스위치다. 방출 지연 스위치. 오케이. 근데 이 타이머가 방출 지연 스위치가 내가 타이머라는 걸 정지시킬 수 있는 앤데 관리자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냥 제실자들이 있는, 즉 가스가 나오는 방호 구역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방제실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관리자만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실자들이 있는 곳에 수동기동장치 RM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디귿번 국소방출 방식으로 설치된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 환기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만? 전역 방출에만.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는 정지.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에는 CO2를 설치하면 배출 설비. 자, 이 디귿번은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니은 디귿으로 가져가고 맞는 게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정답 4번. 국가소방행정조직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요런 애들 다 직접적인 성격이죠. 그죠? 얘 직접적인 거, 얘 직접적인 거, 얘 간접적인 거. 맞죠? 그래서 요거 고르라는 거예요. 요거 고르라는 거니까 제가 해설에다가 국가소방행정조직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25번 화학양론 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 예전에도 많이 풀어봤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존스 공식은 0.45가 아니고 얼마예요? 연소 화학계를 구할 때 0.55를 이용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또 정리를 해 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3회차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